지난해 3분기에만 7,193억 원의 매출과 3,244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게임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대형 게임사 크래프톤의 자회사인 띵스플로우의 폐업 및 분할 매각 움직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선임 기자님과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방송에서 다룰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업계에서는 크래프톤의 자회사 띵스플로우에 대한 폐업 및 분할 매각 움직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빅게임 분야 핵심 자회사인 띵스플로우의 일부 사업 부문을 매각한 뒤 쇼폼 드라마와 웹소설 등 신사업 분야는 본사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띵스플로우를 정리 그리고 폐업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부는 이미 좀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띵스플로우가 서비스 중인 커플 메신저의 비트윈의 경우 이미 알라미의 운영사인 딜라이트룸의 매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띵스플로우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정리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띵스플로우 창업자이자 크래프톤의 그 회사를 매각한 뒤에도 계속 CEO로서 경영을 이끌었던 이수지 창업자가 지난달 이 띵스플로우를 떠나셨고요. 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쇼폼 드라마 플랫폼을 지난해 10월에 런칭을 했는데 요거를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또 종료하는 움직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을 하면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정리 및 폐업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는 특히 크래프톤이 이렇게 띵스플로우를 정리, 폐업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빅게임 분야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라는 크래프톤의 전사적인 좀 전략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크래프톤은 이미 지난해 9월에 쇼폼 드라마 플랫폼 비글루의 운영사인 스푼랩스에 빅게임 분야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대액인 1,2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는데요. 예, 기억나시죠? 이제 그때 사실 이게 업계를 좀 놀라게 했잖아요. 맞아요. 스푼랩스가 이제 1,200억 원을 크래프톤한테 투자를 받게 되었고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이 같은 행보가 쇼폼 콘텐츠 분야 신사업 확장이라는 그 전사적인 목표와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띵스플로우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띵스플로우는 크래프톤의 빅게임 분야, 그러니까 게임이 아닌 분야 그 자회사로서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자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쇼폼 드라마 플랫폼 스토리리스, 인터랙티브 게임 웹소설 플랫폼 스토리플레이, 그리고 AI 챗봇 운세 서비스 헬로봇, 그리고 커플 메신저 비트윈 등을 운영하거나 운영했었던 AI 기반 콘텐츠 기업입니다. 2017년에 이수지 대표가 설립한 뒤에 2021년 6월 크래프톤에 인수합병됐습니다. 당시 크래프톤은 띵스플로우 지분 81.5%를 57억 원에 사들였고요.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이 현재 그 띵스플로우 지분의 86.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완벽한 자회사죠. 지분을 거의 87% 갖고 있으니까요. 완벽하게. 그러면 이번에 매각된 비트윈이 원래는 사실 띵스플로우에 속해 있던 회사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인수한 회사를 띵스플로우에 합쳐가지고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박재욱 소카 대표가 창업한 회사로 좀 잘 알려진 회사 맞죠? 네. 비트윈 자체는 원래는 띵스플로우 소속이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이제 사들인 거를 또 외부에서 사들인 이제 띵스플로우가 합쳐서 띵스플로우의 그 사업 부문으로 운영해왔던 건데요. 비트윈은 박재욱 현 소카 대표가 2011년에 시장에 내놓은 커플 메신저 앱입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 VCNC로부터 비트윈 서비스를 인수했고 그런 뒤에 2022년 6월에 띵스플로우에 다시 이렇게 비트윈을 합병시켰습니다. 이제 띵스플로우와 비트윈을 한 회사로 만듦으로써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IP 기반 콘텐츠 사업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진출해 보겠다. 이런 청사진 위에서 이뤄진 그 시도였는데요. 그리고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진 지 2년 반 만에 크래프톤은 띵스플로어에 대한 폐업 및 정리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공식적으로 매각 공식 확정됐죠. 예. 확정됐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띵스플로어는 지난 1월 3일 공지문을 통해서 비트윈 서비스가 DLT 파트너스에 매각됐음을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원래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개인정보 양수도 뭐 이런 거 맞아요. 알려야 네, 되잖아요, 고객들한테. DLT 파트너스는 글로벌 알라미의 운영사인 딜라이트룸의 관계사인데요. 네. 딜라이트룸의 신재명 대표가 이곳의 대표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공식적인 양도일은 2025년 2월 5일입니다. 업계에서는 딜라이트룸이 비트윈 인수를 통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메신저 분야로까지 확장하려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당연한 분석이죠. 뭐 네. 그러기 위해서 인수하셨겠죠. 비트윈을 인수한 목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서 딜라이트룸 관계자분께 제가 연락을 취했으나 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다는 그런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제 계약 자체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좀 법적인 제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윈 매각이 이뤄졌고 그러면 이제 남은 사업 부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트윈 매각이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업계의 관심은 남아있는 띵스플로어 사업 부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쇼폼 드라마 플랫폼 스토리레이스와 웹소설 플랫폼 스토리플레이는 크래프톤 본사로 합병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자체를 이제 크래프톤이 직접 운영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플랫폼 자체의 운영은 종료될 수 있어도 거기는 인력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노하우는 이제 가져가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시나리오야말로 빅게임 분야 콘텐츠 사업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크래프톤의 전사적인 계획과 맞아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되는 게 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크래프톤이 쇼폼 드라마 분야에 무려 1,200억 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사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쇼폼 드라마를 이제 회사의 미래 신사업, 그러니까 주요 미래 신사업 중 하나로 점찍은 크래프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9월 쇼폼 비디오 플랫폼 비글루를 운영하고 있는 스푼랩스에 1,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그래갖고 이곳 지분의 32.38% 거의 뭐 33%를 네. 확보를 했고요. 또 이제 인수 과정에서 그 주주간 계약을 하나 또 체결을 했는데 스푼랩스의 특정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최대 50%를 2026년에서 2026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일정한 가격으로 추가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매도 청구권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스푼랩스가 잘 성장하는 것 같으면은 더 사겠다. 주식을 더 네. 사겠다는 거 이제 미리 박아 놓은 거죠. 한 오. 2026년 7월부터 이제 그 하반기니까 한 1년 반 정도 보다가 좀 성장하는 것 같으면 더 추가로 취득하겠다.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이 스푼랩스가 운영하는 비글루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띵스플로가 자체 쇼폼 드라마 플랫폼을 내놓은 게 크래프톤이 예. 스푼랩스에 1,200억 원 투자했던 시기랑 거의 겹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띵스플로우의 스토리레이스 출시가 크래프톤의 스푼랩스 투자 직후인 2024년 10월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딱 이제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건데 당시 띵스플로우 측에서는 스토리레이스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모기업인 크래프톤이 투자한 비글루 역시 띵스플로우가 제작한 쇼폼 콘텐츠의 유통 채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모회사의 스푼랩스 투자와 자회사인 띵스플로우의 스토리레이스 출시가 쇼폼 콘텐츠를 통한 빅게임 분야 콘텐츠 사업 영역의 확대라는 크래프톤의 큰 청사진을 위해서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근데 크래프톤이 띵스플로의 쇼폼 드라마 웹소설 부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직접 경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보이는 예. 건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에서는 이 같은 투자와 서비스의 출시가 이뤄진 지 약 3개월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띵스플로우의 쇼폼 플랫폼과 웹소설 서비스를 본사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는데요. 쇼폼 플랫폼에 대한
본사에 이제 직할 체제를 갖춤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띵스플로의 쇼폼 드라마 플랫폼인 스토리릴스 서비스가 출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오는 1월 31일에 서비스를 이제 공식 종료하잖아요. 지금도 사실상 서비스가 종료된 거거나 다름없는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 그 이유는 현재 이제 구글 플레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앱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띵스플로우 웹사이트에서도 그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사실 이제 10월에 낼 때만 해도 좀 대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약간 힘주어서 제작한 그 쇼폼 드라마가 해야만 하는 쉐어하우스라고 저는 이제 보지는 못하고 이제 포스터만 들어본 봤는데 것 같아요. 네. 아, 그 유명한 건가요? 근데 이제 해야만 하는 쉐어하우스 이런 게 딱 내놓고 출시 며칠 만에 이만큼 많이 봤다. 이렇게 홍보도 좀 네.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그 런칭한 서비스를 지금 1월에 그만두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남은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6개월은 보지 않나. 아니 나는 성과가 좋다고 이제 네. 자료 내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갖고 출시한 지 고작 3달 만에 이게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종료한 것도 본사의 쇼폼 드라마 부문 인수를 앞두고 좀 사업을 재정비하고 이제 크래프톤이 집중 투자한 비글루아의 역할 분담을 좀 명확히 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사가 이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게 IT 업계랑 스타트업 업계에서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인가요? 모 회사가 유망 신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본사로 흡수합병하는 것은 뭐 꼭 스타트업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 네. 하거든요. 이제 보다 장악력을 갖고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인 아래에서 좀 일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라는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띵스플로어처럼 외부에서 인수해온 회사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본사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합병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 차량 서비스 업체 소카의 경우에는 본사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는 피인수 자회사 모두 컴퍼니와 나인투원을 본사로 흡수 합병했거든요. 뭐 최근에 합병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러니까 본사가 지분의 100% 갖고 있으면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네. 본사로 데리고 들어온 이런 경우를 꼭 찾아볼 수 없는 것만 아닙니다. 예. 크래프톤에도 이제 취재를 하셨을 텐데 크래프톤 쪽에서는 좀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띵스플로우 흡수 합병 및 폐업에 관해서는 공식적이거나 대외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문의한 결과 이제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어려운 점 모쪼록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답변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회사 흡수 합병과 파업이 전사적인 구조 조정의 신호탄으로도 비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회사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성, 처우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에 모든 절차가 뭐 최종적으로 완료가 돼갖고 뭐 법인 등본이 바뀐다든가 뭐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크래프톤의 회사를 매각한 이후에도 그 이수지 띵스플로우 창업자는 계속 대표직 유지하면서 네. 회사 경영하셨잖아요. 회사를 활발하게 경영하셨고 뭐 페이북 제가 그분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서 하는 맞아요. 서비스를 홍보도 열심히 하셨고 당연히 뭐 본인 사업체니까 네. 본인이 이제 창업한 사업체기도 하니까 열심히 했었죠. 근데 이제 2024년 12월에 회사를 떠난다는 것도 페북에다 올리셨고 그냥 화제를 모았는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본사의 인수합병 추진 움직임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이수지 창업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띵스플로우 대표직에서 사퇴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는데요. 이수지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C레벨급 임원들도 함께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수지 대표는 페이북에 사퇴 소식을 알리면서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기사 링크를 하나 걸어두셨더라고요. 뭐 이수지 대표가 띵스플로우 떠난다 이런 네. 기사였는데, 근데 그 기사를 보면은 띵스플로우에 대한 폐업과 분할 매각, 본사 흡수합병을 둘러싸고
이수지 대표와 크래프톤 측이 서로 이견을 나타냈고 이 같은 네. 일이 발단이 돼서 좀 회사를 오. 떠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 기사를 직접 이제 본인 페북에다 링크를 네, 올리신 만약에 거죠? 틀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안 굳이 올리셨겠죠. 네. 그 기사를 올리시지는 않을 텐데 약간 뭐 엄청 항의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하실 그런 걸 하셨던 것 같다. 그런 분석이 그렇군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크래프톤이 띵스플로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흡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크래프톤이 왜 이렇게 쇼폼 드라마 부문을 직접 본사로 인수까지 하면서 이쪽의 역량을 강화하려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크래프톤이 지금 계속 빅게임 분야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네. 뭐 쇼폼 드라마도 그 일환이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체 그룹의 매출 중에서 특정 게임과 특정 IP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인데요. 크래프톤이 작년에 진짜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난해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3분기 실적인데 지난해 3분기에만 7,193억 원의 매출과 3,244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의 분기 실적을 네.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9.7%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71.4%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2조 922억 원을 기록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9,670억 원으로 이미 3분기에 번 것만으로도 2023년 연간 영업이익인 7,680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크래프톤의 연단위 매출이 이미 3분기 만에 그 2조 원을 넘은 거잖아요. 근데 크래프톤의 연매출이 2조 원을 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난해가. 이제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크래프톤의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 2조 6,731억 원, 영업이익 1조 1,16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여기 FN 가이드에서는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정말 실적은 정말 최고의 실적인 거는 맞는데 근데 사실 크래프톤한테 항상 제기되는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난해 크게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처럼 지난해 크래프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양호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배틀그라운드라는 하나의 게임, 하나의 IP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약점은 뭐 지난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워낙 많이 다뤄진 문제잖아요. 네. 항상 크래프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문제고 크래프톤의 주가가 물론 실적에 비해서는 그 상승세가 다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약간 너무 이제 한 게임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 리스크가 좀 주가 상승을 좀 짓누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네.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같은 문제는 이제 크래프톤이 코스피에 상장한 202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들입니다. 크래프톤의 전체 매출에서 배틀그라운드 IP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95%, 2019년에는 뭐 96%, 진짜 높네요. 예, 뭐 이 정도고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지난해에도 배틀그라운드라는 단일 IP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90% 이상의 매출을 이제 배틀그라운드 IP 게임들을 통해서 배틀그라운드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거뒀기 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역시 이 같은 원 게임 리스크, 그러니까 한 가지 게임에만 의존하는 리스크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주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래프톤은 이제 뭐 여러 이제 독립 스튜디오를 분사시켜 갖고 여러 신규 게임을 내고 또 신규 IP를 개발하고 또 이제 꼭 게임만이 아니라 빅게임 분야에서도 좀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회사의 수익원을 다원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처럼 돈을 잘 벌 때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해놔야 씨를 뿌려놔야 혹시라도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힘들어졌을 때 그걸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 터지면 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게 원게임 리스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빅게임 분야의 유망한 신사업인 쇼폼 드라마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얼마 전에 장병규 크래프톤 창업자 및 의장님이 쇼폼 드라마를 집어서 언급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난 1월 9일에 강원 강릉시에서 개최된
2025년 한경협 퓨처 리더스 캠프에 그 강연에 연사로 참여하셔갖고 이제 크래프톤의 이제 2025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2023년부터 다각화를 위한 M&A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숏폼 드라마 플랫폼에 1,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스푼을스 말하는 거죠. 들여다보고 있는 M&A 건이 몇 개 있는데 일부는 2천억에서 3천억 규모고 어떤 것은 조 단위 규모입니다. 쇼츠의 경우 지금은 무료로 많이 제공되면서 콘텐츠 관리가 덜 되고 있는데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기 시작하면 다른 시장이 열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숏폼 드라마가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장 이장은 숏폼 콘텐츠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을 콕 집어서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크래프톤 차원의 기대감과 투자 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숏폼 드라마가 좀 콘텐츠 업계에서 좀 핫한 메가 트렌드처럼 부상하고 있는 거는 저도 느끼거든요. 근데 숏폼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크래프톤이 이렇게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특히 국내에서 여러 숏폼 콘텐츠 플랫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출시가 됐잖아요. 네. 일단 4월에는 폭스미디어가 탑 릴스라는 그런 서비스를 내놨고, 또 이제 크래프톤이 투자한 스푼레스가 7월에는 비글루를 내놨고, 9월에는 왓챠가 쇼차라는 또 플랫폼을 내놨고, 10월에는 또 이제 저희가 계속 알아봤듯이 띵스플로우가 스토리 릴스로 이 시장을 진출했는데요. 이처럼 숏폼 드라마가 콘텐츠 업계의 주목을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숏폼 드라마 시장이 이미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약간 비즈니스 모델 이걸 하면은 돈이 되겠다는 점이 좀 증명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국과 미국에서 서비스 중인 릴숏은 전 세계 숏폼 콘텐츠 업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릴숏의 운영사 크레이지 메이플 스튜디오는 중국 베이징에 자리 잡은 디지털 출판사 COA 그룹의 관계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판타지와 로맨스 소설의 IP를 바탕으로 숏폼 드라마를 제작해서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릴숏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분기에 앱 다운로드 수가 이제 3천만 건을 돌파했고 700억 원의 또 매출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기업인 덴지융테크의 드라마 박스도 중화권과 동남아 숏폼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상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광고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보고 뭐 이렇게 자극적이야? 되게 짧은 분량의 되게 자극적인 드라마여가지고 근데 중독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입이 되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유망해 보이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좀 시장 규모를 좀 추산한 자료가 있는지. 있습니다. 국내 자료가 있는데 카카오 벤처스 그러니까 카카오의 이제 VC 회사잖아요. 카카오 벤처스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숏폼 드라마 시장의 규모는 13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한국 시장의 규모는 현재 6,500억 원으로 그 수준을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만개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작네요. 네. 아직은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6,500억 정도고 이게 더 클 수가 있다고. 또 그리고 이런 숏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꼭 한국에만 머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내용이 많이 짧고 내용 압축적으로 추격하고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기존 드라마들보다 더 글로벌해서 맞아요. 먹힐 수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해외에서는 숏폼 드라마 플랫폼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막 시장이 나타나기 시작 때문에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라면 뭐 초기 시장 진출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에는 이제 장병규 의장을 비롯한 크래프톤 경영자들이 이 점에 좀 가중치를 두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숏폼 드라마 수익성도 좋다. 뭐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숏폼 콘텐츠의 저비용 고효율 제작 유통 시스템도 크래프톤을 비롯한 여러 기업이 이 시장의 매력을 느끼는 요인인데요. 숏폼 드라마는 보통 편당 1, 2분 내외에
50에서 150화가량의 시리즈물로 구성이 됩니다. 한 회차당 구매 가격은 보통 이제 300원에서 500원. 근데 플랫폼마다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대략적으로 300원, 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폼 드라마의 시리즈 한 편을 시청하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에 한 달 구독료만큼 내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다 좀 할인 그런 게 있겠죠. 네. 또 월 정액도 있을 거고 네, 서비스로. 숏폼 드라마의 낮은 제작비를 고려하면은 그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 정말 낮은 제작비인 게 영상이 조각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오히려 좀 정서 아닐까요? 약간 B급 정서? 맞는 것 예, 같아요. 카카오 벤처스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통 숏폼 드라마는 제작에 최대 25만 달러와 한 우리 돈 3억 정도 되는 거죠. 25만 달러의 제작비와 약 2개월 정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넷플릭스는 최소 300만 달러 제작비와 한 45억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최소입니다. 최소. 약 12개월의 제작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숏폼 드라마는 제작 비용이 낮음에도 수익 모델은 넷플릭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넷플릭스의 월 구독 비용이 약 15달러인 반면 숏폼 드라마 앱인 모보리스의 월간 멤버십 비용은 거의 50달러에 달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이런 말은 좀 별로일 수 있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네. 또 진출도 할 수 있을 거고. 강점이 확실히 있네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크래프톤이 어쨌든 게임 회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을 숏폼에 이렇게 집중하면은 잠재적인 원천 IP를 좀 다량으로 확보하는 데 굉장히 그렇죠. 용이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웹소설이라든지 그렇죠. 다 그걸 게임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잠재적인 IP 확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숏폼 드라마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 IP 확보라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숏폼 드라마를 게임화하는 등의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시너지 효과도 좀 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도 유망하지만 또 본업인 게임이랑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업계에서 크래프톤이 빅게임 분야 핵심 자회사인 띵스플로우의 일부 사업 부문을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숏폼 드라마, 웹툰 등 신사업 분야는 본사로 이렇게 흡수하는 방식으로 띵스플로우를 정리하고 폐업을 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이 빅게임 분야 신규 사업으로서 숏폼 드라마 이런 플랫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래프톤 관련한 소식은요, 앞으로도 저희 아스쇼에서 꾸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IT 테크 업계의 최근 이슈를 정말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